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롤즈 정의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롤즈 정의론의 내용은 별건 아닙니다. 그냥 뭐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정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의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보죠. 정의란 무엇인가? 롤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의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뭐만 한다, 절차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은 안다는 겁니다. 절차는 안다, 하지만 결론은 모른다는 거죠. 다만 그래서 절차가 정당하다면, 절차 정당하면 결과도 정당할 것이다. 즉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한다. 정의는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사회적 합의란 무엇이냐? 우리 알다시피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분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권력이라든가 자본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정의의 핵심인데, 당연히 이러한 분배는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사회의 기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만큼 반드시 구성원들의 합의를,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아까 봤겠지만 사회의 분배 문제, 사회의 기본 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 합의의 과정, 합의의 상황이 공정하다면, 합의의 과정 혹은 상황이 공정하다면 그런 합의의 결과물도 공정할 것이라는 것이 롤즈의 입장입니다. 정의를 합의하는 절차를 공정하게 한다면 결과물인 정의의 원칙도 공정할 것이라는 것이 롤즈의 입장이죠. 아까 말했듯이 순수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합의의 상황, 공정한 합의의 상황을 우리는 원초역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합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죠. 공정한 합의의 상황을 원초역상이라고 하고, 이 공정함을 위해서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가 무지장막입니다. 무지장막, 즉 회의장은 특이하게 보이지 않는 장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장막의 특징이 뭐냐? 모든 개인의 특성 정보를 모두 차단한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의 특성 정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지위와 재능을 위해서 원칙을 공정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즉 나의 지위와 재능,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지의 장막이라는, 무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무지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장막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죠. 둘째, 이 회의 상황에서 합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상호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거나, 혹은 또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그래서 남을 일부러 희생시키려고 한다거나, 혹은 상호 협력한다거나, 맞죠? 남을 위해 서로 협력해하고 도와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행위자다. 상호 무관심하면서 동시에 또한 합리적이다. 그래서 결코 이타적이도 이기적이지도 않고 상호 협력적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똑똑한 합의 당사자를 우리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행위자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합의적 상황은 매우 공정해진다는 거죠. 아까 봤겠지만 이러한 합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모두 제거한 겁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재산, 재능 모르게 하고, 그리고 타인을 돕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경우 절대 없고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정의의 두 원칙입니다.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원칙, 정적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과 세상의 자유, 언론과 집회 등 기본적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평등한 자유 원칙이라고 불리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인권에 대한 내용, 혹은 인간 존엄성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1원칙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원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우리 사회가 분명히 평등한 사회가 중요하죠. 그러면 평등해야 되는데 그러한 평등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평등인데 그러한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불평등의 허용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수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하며, 즉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불우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즉 불평등이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의 불평등을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방향. 또 하나, 둘째, 그와 같은 불평등은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사람의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이걸 기회균등의 원칙이라 하는데, 일단 아무리 불평등하다 하지만은 누구나 능력과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모두에 개방돼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책, 뭐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뭐 지위,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겠지만 이 정의의 원칙은 굉장히 자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다. 그래서 누구나 이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능력과 노력만 한다면은 직책이나 지위에 충분히 오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의 불평등만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면 1원칙은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예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2원칙은 불평등은 필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불평등이 어떻게 허용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에 두 조건 때문에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무조건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부터 먼저 보죠. 둘째부터.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이게. 둘째에서 일단 모든 사회의 지위와 직책은 개방돼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못 살지언정 나중에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지위와 직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노력만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된다. 그러나 그런 불평등은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즉 가장 적은 이익을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것이 평등보다는 낫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이익을 얻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어떤 경우보다 이익이 많아야지만 그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허용될 때 어떻게 허용되냐? 즉 모든 지위 직책이 당연히 불평등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변호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그리고 이 사회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이유는 불평등이 적어도 좋은 방향으로의 불평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거나 편중된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봤던 한데 원칙과는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즉 엄격한 서열이라 해서 무조건 우선한다는 거죠. 무슨 원칙이 무슨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그건 뭐냐? 1원칙이 2의 B라든가 A보다는 우선하고, 그 다음에 2의 B는 2의 A보다는 우선한다는 겁니다. 1원칙의 내용 우리가 봤겠지만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내용,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등이 좋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자유라든가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원칙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 2원칙,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결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 그래서 1원칙의 내용은 이렇게 이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원칙 죄송하네요. 이게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다 1원칙에 대한 내용이네요. 1원칙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결코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2의 A라든가 2의 B는 어쩌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불평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평등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불평등이 완벽하게 어떻게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2의 B처럼 지위라든가 직책이 일부에게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원칙이 결코 희생돼서 안 된다. 1원칙은 그냥 희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1원칙은 제일 중요하니까. 1원칙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자유라든가 기본적인 자유 혹은 인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서열 1입니다. 맥시민 원리 보시면 알겠지만 차등의 원칙, 우리가 봤던 2의 원칙 A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듯이 맥시민 원리 때문인데요. 맥시민 원리는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 아까 봤던 이 원칙적 상황, 즉 무지의 장막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행위자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원칙을 정할 때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최대한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 즉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나갔을 때 혹시나 내가 불리한 처지에 있지 않을까, 사회에서 가장 약한 처지가 아닐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넣은 조항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회의장 내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원칙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혹시나 불리한 여건에 있을지 모르니까 불리한 여건에게 유리한 조항을 좀 넣어야겠다. 어차피 유리한 사람은 유리할 거니까.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맥시민이 왜 맥시민이냐? 맥시민, 최소를 어떻게 맥시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최소 극대화 원칙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불리한 상황, 우리가 보통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일단 안 좋은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 놓는 거죠. 근데 그 최악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맥시민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이런 생각. 원래 인간은 위험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인간의 이런 합리성에서 기인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맥시민 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표를 보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호, 종섭, 종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 우리가 현실 속의 모습이고, 근데 지금 회의장에서 내가 누굴지 모릅니다. 은호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지냐면은 실제 알 수 없는, 지금 모르는데 이 재벌가의 아들입니다. 재벌가 아들이에요. 반면 종섭은 집에 돈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합니다.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아마 의대에 갈 수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종현의 경우에는 딴 건 아니고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 B 사회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 어떤 사회적 장치도 없다 싶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벌은 그 자본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2천이라는 큰 돈을 벌고, 종섭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돼서 의사 나름대로 돈을 잘 벌겠죠. 하지만 종현은 팔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수 없고, 누가 도와줘야 한다면 굶어 죽겠죠. 0입니다. 0. 그래서 B 사회는 좋은 점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전체적 합이 크다는 거. 분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총합은 큽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A 같은 사회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야, 200씩 이렇게 받는 사회. 하지만 우리 공산주의 봐서 알겠지만 이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어차피 일을 하나 똑같이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 성장의 유인력, 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전체적 합도 적고 대부분 다 곤궁하고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C사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롤 잡을 때 C사회는 기본적으로 600, 400, 300이라고 해서 이 두 팔이 없는 종현에게도 어떻게 300을 준단 말입니다. 300을 줘요. 그래서 종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분명 은호도 종섭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호도 분명히 많은 세금을 떼이지만 그래도 600이라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종섭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400이라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종현도 심지어 300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총합을 비교했을 때는 B에 비해서 C가 작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만약 생각해봅시다. 은호가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은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B, C 사이 선택할까요? 안 되겠죠. 종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섭도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 C 잘 선택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B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종현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겠죠. 실제 우리가 무죄의 베일이라는 걸 통과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이 무죄의 베일이 가져온 효과가 뭡니까? 이렇듯이 내가 누굴지 모른다. 내가 종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이 셋 중에 내가 누굴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회의장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내가 종현일 수도 있다. 3분의 1의 확률로. 그럼 당연히 누구라도 위험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종현이 되더라도, 내가 혹시 종현일지라도 어떻게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봤던 무죄의 베일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효과가 뭐냐? 무죄의 베일이 가져온 효과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나의 특성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나의 특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혹시 은호, 종섭 이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종현일 수도 있거든요. 종현일 때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그 위험 부담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종현이라도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맥시민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 종섭이라든가 그 은호라든가 종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자라든가 선천적인 공부자라는 능력도 실제 이것이 그 사람이 그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죠. 마치 우연적인 행운에 불과합니다. 롤즈는 이것을 이제 자연적 복권이라고 부르죠. 복권. 그래서 특별히 뭐 하지 않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부자라든가 선천적 재능이 분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도 부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이 지닌 행운일 뿐이니까 그 행운에 의해서 분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의 기준에 있어서 그러한 행운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롤즈의 생각인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능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마음껏 활용해서 자본이라든가 능력을 잘 활용해서 사회 전체에 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어떻게 부와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즉 행운을 타고지 못한 사람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아까 봤듯이 은호의 부돈 혹은 종섭의 이러한 능력도 사회적 약자인 종현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우연적 행운에 불과하니까 자기만 누려야 할 이유는 없죠. 롤즈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그래서 첫째로 아까 봤겠지만 이 합의라는 것이 실제 합의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합의예요. 가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가상적 합의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냐, 계약론자라 부릅니다. 우리 계약론 하면은 이제 사회계약론 떠오르죠. 사회계약서를 해가지고 홉스로 그루소 떠오르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일종의 실제 있지 않았지만 가상적인 계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상상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상적 이 상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이 맞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둘째로 자유주의자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일단 중시한다는 겁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 나왔죠. 자유에 더해서 인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고요. 맞죠? 인권. 하지만 자유주의자면서도 어떻게 평등적 요소를 중요시하니까 자유적 평등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민주적 평등주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이게 민주적 절차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떤 사회적 결정을 합의를 통해서 얻는다. 이것이 민주적이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의를 얻기 때문에 민주적 평등주의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롤즈라는 사람이 만든 이 정의라는 것은 특이하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본적인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회적 합의를 실제 했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상적으로 할 수 있겠죠. 가상적인 합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럼 가상적 합의의 특징, 당연히 결과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가상적인 상황이라도 그 과정이 공정해야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제한을 겁니다. 그래서 원초적 상황이라고 해서 두 가지 제한을 걸어줬죠. 그래서 첫째는 무죄의 배일이라는 걸 씌우고, 둘째는 상호 무관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바탕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정의는 크게 두 원칙으로 나온다는 거죠. 두 원칙은 다시 1과 2, 다시 2는 다시 또 A와 B로 나뉜다. 그래서 1의 내용이 뭡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인격성을 지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 이 원칙의 A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불평등이라는 것은 허용될 때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이 유리하도록, 즉 사회적인 최소혜자에게도 유리하도록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차등의 원칙이고, 마지막 B는 비록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지만 그러한 불평등 가운데서도 적어도 모든 지위, 높은 지위라든가 이런 직책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뜻이 정의의 두 원칙이 확실히 지켜진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보면 알겠지만 롤즈의 정의관은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기보다는 정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정의롭게 한다.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롤즈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그래서 소득과 부의 분배는 역사적 사회적 우연에 결정된 것이므로 가소로는 내가 타고난 재능에 따라 결정돼서도 안 된다. 인간은 사회적 공유자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도출 정당하고 공정한 것이다. 불평등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세수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될 경우에만 용납될 수 있다. 아겠지만 이게 차등의 원칙의 원래 내용이죠. 그렇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들 재능이라든가 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인데 그것만 가지고 분배하기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무조건 믿어주기에는 어차피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재능도 결국은 일종의 사회적 자연적 복권에 불과하죠. 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분배되기보다는 사회적 안전장치, 즉 세수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모든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활용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일종의 공유 자산이죠. 인간 개인의 재능이란 것도 일종의 공유된 자산이라 봐야 됩니다. 분배를 중시한다. 이런 내용도 그렇고. 자,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1번 우연과 행운에 의한 불평등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런 우연, 행운, 재능에 혹은 부에 따라서 불평등 안 됩니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차등적이면 안 되죠. 무조건 평등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등한 자유 원칙이라고 해서 1원칙에 나와 있듯이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 권리는 무조건 평등해야 됩니다. 300 사회적 재화를 결과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동등하게 분배해야 됩니까? 동등 분배 아니죠. 분명히 불평등 분배입니다. 다만 그런 불평등이 동등보다도 훨씬 낮게 그렇게 분배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3번 업적에 상응하는 비례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업적에 상응하는 비례적 보상. 만약에 근데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이 종현은 팔이 없잖아요. 팔이 없는데 그럼 업적이 있나? 업적이 없네. 그러면 비례적인 보상하게 되면 굶어 죽는데 이것도 약간 좀 아깝습니다. 실제 업적이라는 걸 쌓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능력과 재능이 필요하죠.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처럼 이 공동선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의 그 타고난 재능이 활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롤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질질 끄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해해보려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강의는 좀 이렇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